안녕하십니까. 달팽이관 청각신경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회차인데, 이제 제가 원래는 보름에 한 번 정도씩 달팽이관 청각신경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앞에 1차, 2차는 뭐 보름 간격으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보름 간격이 아니고 뭐 앞에 올린 영상하고 한 뭐 일주일 뭐 8일 정도, 그 정도 이제 차이가 이제 나는 정도죠. 그러니까 왜 보름 간격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간이 이제 일정이 당겨졌느냐. 제가 앞으로 한 보름 후에 이제 예식장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식장을 참석하려 그러면 이제 머리 이제 2발 단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달팽이관 청각신경을 이제 되살리기 위한 복원 작업으로 오늘 또 이제 자연 정열 작업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오른쪽 귀죠. 오른쪽 귀. 원래 문제가 있었던 오른쪽 귀. 그리고 이제 왼쪽 귀. 여기에 이제 정렬 작업을 했습니다. 오른쪽 귀는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하고 왼쪽 귀는 오늘 한 겁니다. 오늘.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남해 경사스러운 이제 현장에 가는데, 보시다시피 머리를 이렇게 차이나게 이렇게 깎아갖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보름 정도 후면은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자랄 거니까, 그때 예식 가기 전날 이제 머리를 좀 다듬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게 사람의 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예정대로 하자 그러면 한 일주일 후에 해야 되는데, 일주일 후 정도를 가만히 이제 날짜 계산을 이제 해봐도 안 맞더라고요. 좀 머리 손질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미용에. 그래서 부득불하게 일정을 이제 앞당겨 가지고 제가 이제 정열 작업을 한 겁니다. 어제 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요. 뭐 이미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팽이가 청각신경을 되살리는데 여기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에 정열 작업을 했다는 걸 보여주냐, 이런 영상을 왜 올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달팽이관 청각신경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난청, 소리를 듣고 이제 이걸 해석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신경의 역할이잖아요. 달팽이관 청각신경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청각신경이라는 것도 하나의 세포지 않습니까? 세포는 뭐냐? 심장에서 폐혈액순환으로 해가지고 심장에서 산소를 가지고 와서 심장에서 펌퍼질을 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 심장에서 나온 피가 상행으로 올라와서 귀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달팽이관은 어쨌든 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위에. 그러면 상행 대동맥을 통해서 머리로 이제 올라오는 혈액에 의해서, 이 혈액이 폐에서 가져온 산소하고 영양분을 청각신경에 혈액순환으로 최종 모세혈관이 세포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모세혈관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청각신경에다 공급을 해줘야 청각신경이 그걸, 영양분을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산소는 산소대로 받아들여서 산소로 또 세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어쨌든 영양분이라는 거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영양 실조가 걸릴 거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람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60조에서 뭐 100조 정도로 이렇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포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사망. 근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유일하게 사는 게 있죠. 사는 세포가 있죠. 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갖고 사는 게 뭐냐?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지만은, 저도 이런 말 할 일도 없지만은, 우리가 항상 참 조심스러워 생각하는 게 이제 암이죠. 악성 종양. 악성 종양들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발현을 해서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는 많은 영양소와 산소, 이게 충분히 공급이 돼야 세포가 원활하게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각신경도 달팽이관의 청각신경도 마찬가지로 영양소와 맑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은 청각신경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청각신경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달팽이관 청각신경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양분과 혈액으로 공급되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차단이 되면은 청각신경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세포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신경과 가장 맞닿아 있는 모세혈관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청각신경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소리를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난청이나 어쨌든 달팽이관 청각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달팽이관 청각신경까지 연결되는, 심장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아주 작은 대동맥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가지고 막혀서 그러니까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청각 여기서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염증 물질이 모세혈관, 청각신경하고 맞닿아 있는 모세혈관을 막아버려 가지고 여기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염증으로 된 어혈 덩어리, 이게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데, 이걸 그 염증을 제거해 주면은 세포에, 청각신경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은 이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모세혈관을 뚫어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정혈요법인데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저는 달팽이관 청각신경이 반드시 복원될 수 있다. 물론 뭐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적에 100이냐 뭐 90이냐 80이냐 70이냐 50이냐 어디에 어느 선으로 이 정도면은 생활하는데 문제 없고 평생 살아가는데 남과 대화로 소통하는데 문제 없겠다 하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이제는 해야지, 이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달팽이관 청각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있는 혈관을 최대한 뚫어줬을 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몸이 가지고 있는 달팽이관 청각신경이 고맙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소리를 듣는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기능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보갈지는 이게 달팽이관 청각신경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골복인 거죠. 이게 제가 복이 많으면은 100% 회복할 수도 있고 뭐 90% 해결할 수도 있고 80%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어정쩡한 뭐 놈이라 그러면은 뭐 50% 회복할 수도 있고 뭐 한 60%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거는 누구 하나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능력을 부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달팽이관 청각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이 막혀있는 모세혈관을 뚫어주면은
뭐 못해도 80% 90%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믿음으로 이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50% 60%만 회복돼도 뭐 감사할 일이죠. 애초에 이 청각이 완전 소실되어 있었던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왜 이쪽 귀는 아예 들리질 않았어요. 뭔 말을 하면은 이 귀를 만약에 꽉 이렇게 꽉 막아버리면은, 꽉 막고 이렇게 최대한 막고 이러면은 이 귀는 아무것도 들리질 않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남이 뭐 소리는 최대한 뭐 컴퓨터나 이런 거 또 TV 소리를 최대한 높여놔도 뭐 모기 소리 같이 뭐 왱왱 파리 소리 같이 뭔 소리인지를 구분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노트북, 지금 뭐 TV를 제가 이제 안 봅니다만은 노트북 이래 켜놓고 노트북에 소리 뭐 한 100이라 치면은 뭐 한 10이나 20에 이렇게 틀어놔도 이 소리 구분이, 이쪽에서 이걸 최대한 막고 이렇게 해도 소리 구분이 이제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이 이제 대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경이 얼마나 뭐 많이 살아날지는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저는 최대한 이제 최선의 이제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청각이라든지 뭐 난청이라든지 어쨌든 뭐 이비인후과 이쪽 관련해 가지고 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사연이 있는 분들이고, 또는 이제 뭐 가족 지인분과 관련 이제 이런, 아니면 이제 호기심에 이렇게 이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영감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 갖고 소리, 특히 우리가 뭐 물론 다 모든 게 다 귀중하지만은 특히 앞에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들리는 거, 이게 참 난제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장애가 발생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결하는 이 한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아, 내가 내 가족이, 아니면 내 자신이, 아니면 내가 나중에, 왜냐면 나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나이가 한 70, 80만 돼도 거의 50%는 난청에 시달린답니다. 난청. 그러니까 80만 돼도, 요새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80 되고 50% 난청이 걸린다면 앞으로 20년 동안 난청으로 그 어렵게 뭐 불편한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나 눈은 어쨌든 우리가 그 내생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어쨌든 이제 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청각이 안 좋아 가지고 참 이제 어떻게 방법을, 세상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자그마한 희망, 그리고 이 제가 하는 행동으로서 여러분들의 1%의 영감을 얻어 가지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걸 이제 삼아 보시라, 기회로 삼으시라고 제가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유명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뭐 수술을 해 가지고 뭐 몇천만짜리 뭐 달팽이관 청각신경을 되살리는 와우라 그러죠. 와우를 심고 이런 걸 하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아니고,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예 시도도 잘 안 해봤고, 그거는 그 있었는지도 저는 뭐 별로 몰랐었는데, 이제 이걸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래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브레인 에너지라고 이제 책을 내신 하버드대 의대 뇌신경, 뇌정신과 뇌신경 뇌의학 전문 교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팔머 교수라고, 이 크리스토퍼 팔머 교수님이 이제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어쨌든 그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살고 있답니다. 세포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포의 기능이 이제 그 다한, 이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 세포를 재활용하고, 아니면 이제 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은 재생도 시키고, 그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들어온 그 에너지, 영양분을 이제 모세혈관에서 이제 세포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세혈관에서 최종적으로 맞닿아 있는 세포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여 갖고, 영양분을 받아들인 이 영양분을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랍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앞으로 모든 의학의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만 향상시키고 정진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은 세포가 재기능을 하고, 세포가 재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청각신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버드대 뇌과학을 전공하신 크리스토퍼 팔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포 속에 살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게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세포는 뭐 60조 개에서 100조 개까지, 100조 개는 이제 덩치가 큰 사람들은 이제 숫자가 많은 거고, 좀 뭐 키가 좀 체격이 적은 사람은 좀 숫자가 적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300개에서 400개가 살고 있답니다. 이 세포 하나에 300개에서 400개 살고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은 세포는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이분이 앞으로의 모든 의학의 치료의 기준은 여기로 이제 대전환점을 이제 맞이해야 되고, 모든 이제 기존의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 속에 들어오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정상적으로 돼야 미토콘드리아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포의 생명이나 미토콘드리아의 생명은 똑같은 겁니다. 한 몸이거든요,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면 세포가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혈관에서 공급하는 혈액과 산소가 원활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되려고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혈액순환 장애가 된 원인을 뽑아내는 거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제가 정혈 작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지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과 계속 제가 청각신경이 향상되는, 완전히 복원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꾸준하게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여드리면서 공유를 이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몇 편 정도 이렇게 보고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실행을 해 보시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이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